은퇴하고 싶으시죠? 그리고 빠르게 파이어하고 싶으시죠? 과연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죠. 일단 3억만 모아도 우리 은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3억만 가지고 어떻게 은퇴할 수 있다는 건지 제가 데이터 가지고 설명해 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돈제이입니다. 저는 지금 QLD에 투자하고 있고 우리 돈제이 구독자님들께서는 저와 함께 10억 목표로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당연히 10억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꼭 10억을 만들지 않아도 우리 3억까지만 만들어도 은퇴 가능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너무 쉽게 1억이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고 또 10억 정도는 돼도 아주 큰 부자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10억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억만 해도 대단한 돈입니다. 3억 가지고 은퇴하는 방법, 은퇴 시나리오 바로 짜드릴게요. 어쩌면 몇몇 분들은 30대에도 은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웬 3억이냐? 맨날 10억 목표로 한다고 하면서 그 이유가 있죠. 우리나라 1인 평균 순자산이 2억 7,475만 원이라고 합니다. 7월 22일에 나온 기사였고요. 이걸 보면 대략 한 3억 정도 굉장히 평균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또 통계청 가서 직접 실제 조상 값도 궁금했는데요. 이거는 2025년 기준이긴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우리 순자산액이 얼마냐면 4억 7,144만 원이네요. 아까랑 지금의 차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1인 평균이고요. 요거는 가구입니다. 그래서 가구 자산이 대략 평균적으로 4억 7천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죠. 평균값은 중간이 아니죠. 중간을 명확하게 보려면 우리는 중위값을 봐야 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여기 자료가 나와 있네요. 2억 3천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3억은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목표로 할 만한 수준이거든요. 우리가 아주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 꾸준히 일하고 잘 모으고 잘 축적해낸다면 그래도 평균적으로 3억 정도에는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정말 이 돈만 가지고 우리는 은퇴할 수 있을까요? 자, 3억 분할 시나리오를 가져가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성장 당연히 가져가야 되고요. 두 번째, 현금 흐름 당연히 가져가야 됩니다. 왜냐면 이건 은퇴 시나리오잖아요. 은퇴를 하던 아니면 파이어를 하던 어쨌든 일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 매우 중요합니다. 별표죠. 하지만 동시에 3억 가지고 우리가 현금 흐름을 다 써버리게 된다면은 앞으로 너무나 오래 살 것 같아 우리가 그 긴 시간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수 리스크가 있어요. 이 장수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성장도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내 자산이 계속 올라가면서도 현금으로는 뺐을 수 있으니까요. 자, 제가 생각하는 3억 분할 시나리오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성장을 반드시 넣는다예요. 이 성장이 있어야 우리는 오랫동안 놀고 먹을 수 있거든요. 이 성장에 저는 1억을 할당합니다. 자, 이 1억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할지는 알아서 정하면 되겠죠. 하지만 저는 24% 그리고 16%라는 수치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수치는 뭐냐면 24%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략 QLD의 수익률에서 조금 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 뭐 25%, 26%, 24%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24%로 했어요. 24%로 한 이유는 알고 계시죠? 7.2법칙. 요거 계산할 때 좀 쉽습니다. 24%가. 그래서 했어요. 자, 그리고 16% 요거는 그냥 나스닥 QQQ로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로 봤고요. 역시 이 또한 뭐 14%부터 16%까지 다양하긴 한데 16% 정도로 설정했고 이렇게 되면 7.2법칙 계산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핵심은 뭐냐면 1억을 성장하는 쪽에 집어넣어서 이 1억이 계속해서 어떻게 하게 만든다? 자산을 증폭시키도록 만드는 겁니다. 24% 같은 경우에는 7.2법칙에 따르면 대략 3년에 내가 투자한 원금이 더블, 2배가 될 거예요. 그리고 16%로 투자하게 되면 대략 4.5년에 2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40대에 은퇴를 시작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41세에 은퇴하고 1억을 성장에 집어넣었습니다. 3년이 되면 2억이 될 거고요. 6년이 되면
4억이 되죠. 이런 식으로 계속 불어 나갈 겁니다. 물론 언제나 알려드렸다시피 이 성장이 항상 쭉 이렇게 되진 않죠.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언제는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고요. 언제는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언제는 순간적으로 훅 올라가서 이 수치에 맞게끔 성장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평균 24%, 평균 16% 이런 걸 보려면 장기로 쭉 투자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수치인 거 꼭 기억하시고, 그런데 사실 은퇴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40세에 은퇴를 했다, 우리는 20년 부터 대략 한 40년까지 그냥 얘를 묵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하게 되죠. 야, 20년이 지난다고요? 그러면 이 1억이 얼마 되어 있을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계산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장담하지만 만약에 이 시나리오대로 해서 수익률도 이 정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한 60세 정도 되셨을 때 떼부자? 뭐 떼부자까지는 아니어도 꽤 부자까지는 될 수 있을 겁니다.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정도요. 따라서 3억을 가지고 은퇴를 한다. 1억은 무조건 성장으로 박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2억으로 뭐하냐? 배당 받아야죠. 요즘에는 배당 10% 정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유명한 게 있죠. 제피큐 같은 겁니다. 제피큐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100에 추종하는 커버드 콜 ETF인데요. 우리가 분배금이라고 하죠. 그냥 배당이라고 통칭해서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피큐에서 나오는 분배금에는 뭐 진짜 배당도 있고 아니면 옵션이라든지 이런 걸로 벌어들인 돈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배당이라고 통칭할게요. 이 배당이 대략 10% 정도 나오게 됩니다. 즉 그 얘기는 2억을 가지고 10% 연간 한 2천만 원 정도를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2천만 원 가지고 은퇴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2천만 원 가지고 은퇴를 어떻게 해요? 내가 먹고 살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양심은 좀 있어야죠. 우리가 딱 3억만 가지고 은퇴하고 놀고 먹으려고 한다면 아껴 써야죠. 2천만 원 가지고는 충분히 생활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산 안 한 게 있잖아요. 기억하시죠?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우리가 40대에 만약에 은퇴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국민연금 나올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어떻게든 버텨야 되는데, 만약에 65세가 넘어갔다 그러면 우리 국민연금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단 제외하겠습니다. 만약에 65세가 넘어갔다, 이 금액 플러스 국민연금 받으면 생활하시는데 아마 큰 지장은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게 아니라면 반은퇴 하시면 되죠 뭐. 요즘에 반은퇴 되게 유행하고 있는데 아예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이든지 하면서 좀 여유롭게 하면서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더 올리는 거, 이 정도는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반은퇴를 한다, 나이 40에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1년에 대략 배당 2,000 플러스 내가 일해서 번 돈 1,200 해서 3,200 정도의 소득이 생깁니다. 아니 이거 가지고 은퇴를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나라 평균 임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표 한번 찾아보시고 오시고, 만약에 이걸로 은퇴 못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 돈 받아가면서 이거보다 낮은 금액 받아가면서 한 달 정말 잘 생활하고 계시고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키우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경악을 금치 못하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 현실 감각이 떨어져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면 이걸로 정말 충분합니다. 이렇게 배당이 한 10% 정도 되는 상품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뭐 제피큐도 있고요. 많은 분들께서 요즘에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는 거죠. 뭐 QQQI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GPIQ 같은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실 나스닥을 추종하긴 해요. 왜냐면 그래야 이렇게 많은 배당을 주면서도 성장도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기존 과거 형태의 커버드 콜은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원금이 쭉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런 상품들, 특히나 이 제피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하락장에서도 안정적으로 가져가죠. 상승을 다 먹지는 못하지만 하락을 다 맞지도 않습니다. 특히 이 제피큐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시나리오가 좀 있죠. 실제 상장한 이후에 2022년을 좀 겪었거든요. 2022년은 기억하실 겁니다. 금리 인상으로 대단한 하락이 좀 있었던 시기잖아요. 근데 이때 보면은 실제 나스닥보다 하락폭은 적었고요. 그리고 분배금은 더 늘었습니다. 오히려.
왜냐면 프리미엄 장사가 잘 되죠, 옵션 장사가. 그래서 물론 이 나스닥이 그냥 쭉 계속 하락한다 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을 한다, 거기다가 약간 우상향을 한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이거 배당도 처음에 2천인 거지 나중에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주가 성장도 같이 가져가면서 말이죠. 심지어 내가 투자해놓은 이 2억이 녹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락할 순 있지만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2천만 원을요 10년 동안 뺏었으면 2억입니다. 즉 제가 투자한 2억은 그냥 내가 뺏은다라는 개념으로 보면은 10년 안에 끝나버립니다. 물론 정말 행복하게도 우리가 투자해 놓은 1억 성장축이 있기 때문에 10년이 지나고 나면 이 1억이 또 불어나 있을 거긴 하거든요. 그러므로 그냥 이 2억을 쭉 나는 현금 빼서 쓸래, 그게 더 안전해 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 아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에 따라서 또 다시 2억을 빼가지고 분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예를 들어서 24%로 투자를 해놓는다 그러면 3, 6, 9, 3년에 2배씩이니까요. 1억을 투자해놓은 게 2억 될 거고 4억 될 거고 8억 될 겁니다. 갑자기 얘기가 이상해지죠. 10년 동안 2억을 2천만 원씩 뺐었더니 원래 갑자기 8억이 생겨져 있네요. 이 1억 성장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 한 4억 성장에 넣어놓고 나머지 4억으로 또 빼서 쓰면 됩니다. 이때는 4천만 원씩 빼쓰시죠 뭐. 어때요? 무한 반복 가능해집니다. 계속해서 이 QLD가 24% 매년 평균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 물론 그건 맞는 얘기죠. 그렇다면 어떨까요? 나스닥 정도면 괜찮을까요? 조금 안정적이잖아요. 자, 4.5, 9년 이렇게 두 번의 증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억 이후에 4.5년에 2억 될 거고 9년에 4억 됩니다. 이렇게 해도 3억에서 4억이 되죠. 그러니까 이때 되면 다시 또 1억 남겨놓고 3억으로 조금 더 여유 있게 써도 되는 겁니다. 3천만 원씩 10년을요. 자, 이렇게 투자해도 우리는 3억만 가지고도 꾸준히 버텨나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보셔야 돼요. 요거의 단점은 이 현금은 어떻죠? 물가 상승률에서 우리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10년 동안은 연간 2천으로 충분했겠지만 그 다음 10년으로는 연간 3천 가지고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따라서 그런 시나리오를 고려하면 이렇게 분배금을 10%씩 받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겠죠. 특히 JPQ 같은 거에 투자하시면 JPQ 자체의 주가도 같이 올라가니까요. 물론 장기 우상향한다는 가정 하에서입니다. 만약에 어떤 경우에도 나는 장기 우상향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신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계속 저축하시고 계속 예금하시고 계속 일하셔서 그냥 내가 가진 이 돈 3억으로 은퇴하는 게 아니고 이게 5억 될 때까지 10억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장기 우상향을 생각을 한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래 왔다라고 가정하신다면 이렇게 투자해 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은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투자해 놓은 이 2억도, 이 JPQ를 사놓은 2억도, 물론 꼭 JPQ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대표적이라서 예를 든 거예요. 이렇게 괜찮은 ETF들 찾으시면 또 나옵니다. 몇 개 더 있어요. 어쨌든 이 2억에서 계속 돈을 쏟아줄 거고, 심지어 이 2억도 2억이 아니라 3억, 4억 이렇게 올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억을 가지고 은퇴한다? 그 이후부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뭐죠? 그냥 시간일 뿐입니다. 이렇게 3억 은퇴 시나리오를 잡으면 성장에서는 알아서 성장해주고, 그리고 내가 받은 돈 이거 다 쓰면 돼요. 아끼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2천만 원 받았다 그럼 그냥 다 쓰시면 됩니다. 왜냐면 JPQ 자체의 주가도 올라갈 것이고 그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배당 나오는 것도 증가할 테니까요. 물론 옵션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주가는 올라가지만 배당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JPQ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로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생각한다면 어쨌든 주가가 올라가면 배당도 어느 정도는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자, 어떠신가요? 그러면 이 시나리오대로 은퇴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40대에 3억을 만들어서 은퇴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투자는 1억으로 이렇게 16%나 혹은 23% 수익률을 주는 데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2억은 분배금 주는 곳에 넣을 겁니다. 자, 3년의 시간이 흘렀네요. 놀고 먹었습니다. 1년에 2천만 원 꼭 써줬고요. 만약에 돈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반은퇴 약간 일을 해가지고 용돈벌이 정도 더 해가지고 해피해피하게 더 쓰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나는 더 쓰고 싶은데 일은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제가 좋아하는 곳들이죠. 제가 이제 제 2의 고향으로 여기는 곳이 있는데 바로 태국입니다. 예, 동남아. 요즘에는 물가가 좀 올라가긴 했지만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서 조금 예전보다는 좀 저렴해지긴 했을 겁니다. 태국이라든지 이렇게 베트남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또 좋아하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조지아. 제가 여기서 거의 한 달 반, 2달 정도 지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가 또 온천이 죽이거든요. 조지아가 온천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조지아에 온천을 많이 했는데 물가가 아주 저렴해요. 정말 맛있는 루카폴라라고 아이스크림, 수제 아이스크림 집도 있고 제가 정말 사랑하는 곳인데 이런 나라 가는 거죠. 가면 2천만 원으로 저렴하게 생활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건 그 지역의 물가 변동에 따라서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뭐 어쨌든 그래서 해피해피하게 보냈습니다. 3년 지났더니 아이구야 내가 1억 넣어놨던 게 2억이 됐네요. 자, 계속해서 즐겨봅시다. 4.5년 가고 6년 가고 9년 가고 12년 가고 한 내가 55세 정도 되는 15년 차 한번 봐볼까요? 대부분 이때쯤 은퇴하시잖아요. 이때 됐더니 이 연분배금은 계속 성장했을 겁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이상을 받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구야, 32억 가지고 계시네요. 여러분들 15년 동안 뭐 하셨냐면요. 건강관리 하시면서 놀고 드셨습니다. 자, 이게 복리의 무서운 점이고요. 이게 투자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런데 QLD 이렇게 위험한 거 말고 안전하게 만약에 우리 닷컴 버블처럼 와가지고 회복 못했을 수도 있잖아. 물론 그것도 가능성 있죠. 그때에도 어쨌든 이 연분배금에서 분배금은 계속 나오고 있을 테니까 생활은 가능하실 거예요. 어쨌든 그런 위험을 좀 줄이기 위해서 우리 그냥 QQQ 정도로 연 16% 정도로 한번 가볼까? 15년 되면 대략 요 8억에서 16억 사이 정도, 대략 한 10억 정도 될래나요? 가지고 계시겠네요. 이때 동안 뭐 했냐고요? 놀고 드셨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거 수익률도 확실하지 않고 나중에 어마어마한 하락 올 수도 있잖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이렇게 은퇴하셨으면 40대 때 놀고 드시면서 열심히 놀았잖아요. 그런데 위기가 왔다? 그러면 그때는 조금 더 일하시는 거 어떨까요? 그 시기 동안에만요. 그러면 분명히 다시 우상향할 거고 다시 회복할 테니까요. 만약에 장기 우상향을 믿지 못한다. 그럼 투자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나 QLD 기준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얘네들이 장기 우상향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이 있죠. 아니, 은퇴인데 경제 좀 나빠지고 주가 떨어졌다 또 일하는 거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절대 결코 죽어도 일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은퇴하시기 전에 2에서 4천 정도만 더 마련하시죠. 이거는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계십시오. 그래서 하락해가지고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그때 그냥 얘 가지고 생활하시고요. 이 시기를 최대한 버텨나가는 겁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하락하면 얘 자체가 물론 제피큐 같은 경우에는 하락했을 때 분배금이 좀 더 상승하는 경우도 있긴 했었는데 옵션 장사를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 최악일 가정에서 얘도 그냥 2천만 원이 안 나오고 막 1,500만 원 이렇게까지밖에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뭐 1,000만 원까지밖에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활용하면 적어도 2년에서 한 4년 정도는 더 버틸 수 있거든요. 닷컴 버블 때를 제외하면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리고 2020년대의 이제 코로나 그리고 금리 인상 그런 위기들 다 합쳐도 그냥 4년 정도면 대부분 회복이 됐거든요. 그러면 요 정도만 더 가지고 한 4년 정도만 더 버틸 수 있도록 한다면 no problem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진짜 나이가 깡패입니다. 여러분들 40대에 딱 3억 가지고 은퇴하시고 놀고 드시고 여기에 그냥 투자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 18년 즉 58세 될 때 있잖아요. 64억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개꿀이네요. 매우 부럽습니다. 정말로. 그러면 돈제이는 어떻게? 저는 단순합니다. 10억까지 가는 거죠. 왜냐면 제가 욕심이 그득그득 하거든요. 아주 그냥. 저는 연 2천만 원으로 생활할 생각은 없습니다. 더 벌 거예요. 그래서 더 쓸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정말 다행스럽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한 10년 정도는 꾸준히 일하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고 그것 자체가 저한테는 아주 큰 스트레스는 아니거든요. 물론 열심히 해서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거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일을 해서 벌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그런 만족감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일할 거고 10억까지 만들 예정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대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10억을 못 만들고 한 5억 정도까지밖에 못 만들었다? 괜찮습니다. 저는 최소 3억 정도면 어떻게 은퇴해야 될지 시나리오를 짜놨으니까요. 자, 어떠신가요? 우리가 은퇴하고 잘 먹고 잘 살려면 막 10억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10억까지 가면 좋지만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우리 돈제이 구독자님들과는 10억 만들어서 우리 모임 한번 하기로 했잖아요. 구독해 주신 분들 저희 카페에 가입해 주신 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오픈 채팅방에 있으신 분들 다 기억하십니다. 10억을 만들면 우리 한 번은 얼굴 보자. 제가 저희 돈제이 카페에 공지 올릴 겁니다. 카테고리 하나 만들어서 10억 인증 모임방 그리고 어느 날 올라오겠죠. 모임합니다. 오십시오. 그때 몇 분이 오실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10억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멀리 보인다고 해서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3억만 만드셔도 어쨌든 은퇴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 3억은 정말 너무 어렵게 보이진 않으실 거예요. 이게 어쩌면 우리의 되게 큰 장점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싶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세계를 돌아다녔고 세계 일주를 했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물론 제가 경험하고 들은 것이 전부 다 진리이고 완벽하게 옳은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상황은 다를 거예요. 하지만 한국보다 임금은 훨씬 더 적으면서 물가는 비슷하거나 아주 살짝만 낮은 나라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아니 도대체 이 정도 월급을 받으면서 어떻게 이 정도 물가에 살고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 나라에서 지내고 있는 젊은 친구들은 미래를 굉장히 좀 크게 보거나 넓게 보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상황 안에서 어떻게든 그냥 살아가는 데에 급급한 거기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까지도 있더라고요. 아예 미래를 포기한 세대들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아시아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정말 다양한 지역에 이런 나라들이 있고요. 또 이런 젊은이들도 꽤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한국은 아직까지는 물론 K자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내가 꾸준히 일하고 아껴 쓰고 잘 모으고 하면 야, 요 비스무리하까지는 갈 수도 있는 게 보이거든요.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보인다. 자, 어떠신가요? 제 생각에 물론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동의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정말 꾸준히 건강관리하고 꾸준히 일하고 그래서 소득 꾸준히 만들고 이 소득 중에 일부를 꾸준히 투자하고 그리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 투자를 꼭 진행해서 수익을 늘리는 방법. 그래서 3억 정도만 돼도 우리가 은퇴할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지금 내가 만들어낸 그리고 지금 내가 구축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크고 대단한 것인지를 확실하게 아는 것. 괜히 이상하게 막 인스타나 이런 데 올라오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현실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불만을 가지면서 계속 내 삶에 불편만 하면서 정작 누리지는 못하는 그런 것들을 피한다면 저는 충분히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스러운 은퇴 생활, 파이어 생활이 가능할 거라고 믿습니다. 제 투자가 실패해서 3억밖에 안 남아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자, 그러면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 전달해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특히 앞에 말씀드렸던 뭐 제피큐와 같은 이런 상품들을 정리해서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제가 전달해 드리는 다양한 부를 이루는 것에 관한 이야기들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 카페에도 많이 가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는 이상 돈제이였습니다.